완벽한 재혼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년 동안 젊은 엄마 2명이 재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사고사였고 새 남편들은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45세 김민정 선생님은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입니다. 대학에서는 교육학과 함께 범죄 심리학을 부전공했던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정의 반 학생 중 하나인 김소영이의 엄마 박미라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였죠. 미라 씨는 6개월 전 새로 만난 남자와 재혼했는데 새아버지 최준호 씨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소영아, 많이 속상하지? 새아빠가 잘 돌봐주실 거야. 민정은 울먹이는 소영이를 위로했습니다. 준호 씨는 장례식장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소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였어요. 선생님, 미라가 높은 곳을 무서워했는데 왜 아파트 옥상에 갔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준호 씨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 씨는 정말로 고소공포증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고 준호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충격이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준우의 엄마 한유진 씨였습니다. 29세로 역시 젊었고 8개월 전에 재혼한 상태였어요. 새아버지 김태영 씨 역시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엄마가 물을 무서워했는데 왜 강에 갔을까요? 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수영을 못했고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혼자 한강에 나가서 물에 빠져 숨졌다는 거였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미라 씨가 옥상에서, 물공포증이 있던 유진 씨가 강에서, 둘 다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곳에서 죽었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학 온 이서준이가 엄마 한예슬 씨와 함께 민정을 찾아왔어요. 32세의 예슬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서준이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환경이라 걱정이 많아서요. 예슬 씨는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 보였어요. 몇 주 후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예슬 씨가 한 남자와 함께 왔어요. 서준이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지훈 삼촌이 달리기 같이 하자고 했어요. 서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운동회가 끝난 후 민정은 예슬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훈이라고 하는데 서준이랑 정말 잘 맞아요. 38세의 박지훈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서준이에게 자상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금세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예슬 씨가 복 받으셨네요. 하지만 민정은 달랐습니다. 지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완벽함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왜 이렇게 완벽할까? 소영이 새아빠도, 준우 새아빠도 이렇게 완벽했는데. 민정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자상하고 예슬 씨에게 다정했으며 다른 학부모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이상할 정도로. 민정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현재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이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주야, 혹시 개인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복잡한데 도움이 필요해. 현주는 민정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너 말한 그 박지훈이라는 사람. 이상해. 뭐가? 지난 5년 동안 3번의 관계에서 모두 상대방이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모든 보험금을 박지훈이 수혜자로 받았어.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총합 15억 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연결되지 않았던 거야. 주소지가 어디였는데? 부산, 대구, 광주. 모두 다른 곳이야. 민정은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 신문의 부고란을 뒤졌어요. 하나씩 찾아보니 현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영 씨 28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을 다쳐 사망했고, 대구에서는 박선희 씨 31세가 가스 폭발 사고로, 광주에서는 김나리 씨 30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싱글맘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지훈과의 관계 시작 후 1년 이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자 무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 이혼 또는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상태. 비슷한 외모,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모두 고액 생명보험 가입. 그리고 지훈의 행동 패턴. 완벽한 남자친구로 접근. 아이에게 극진한 관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관계 시작 후 6개월 이내 결혼 제한. 고액 보험 가입 권유. 1년 이내 파트너 사망. 보험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야.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슬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민정은 곧바로 예슬 씨를 만났습니다. 예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조용한 카페에서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게 있는데. 네. 지훈 오빠요? 민정은 현주가 조사한 보험 기록들을 보여주었어요. 예슬 씨, 지훈 씨의 이전 연인들이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두 고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예슬 씨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지훈 씨가 보험 가입을 권했나요? 예슬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지훈 오빠가 만약을 위해서 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준이를 위해서라고.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예슬 씨,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지만 예슬 씨는 민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준이도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예슬 씨, 제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혹시 제가 행복한 게 못마땅하신 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슬 씨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네요. 민정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예슬이한테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제 과거를 캐고 다니신다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냥, 선생님도 혼자 사시죠? 외로우실 텐데. 혹시 절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예슬이가 상처받잖아요.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민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슬 씨와 지훈이 결혼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슬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축하해요, 예슬 씨. 다른 학부모들은 축하했지만 민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패턴으로 보면 이제 더욱 위험해진 거거든요. 민정은 현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현주야, 우리가 직접 조사하러 가자. 지훈의 이전 거주지로. 민정아,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예슬 씨가 더 위험해. 임신까지 했어. 첫 번째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미영 씨의 언니 이미경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 동생 얘기를 왜 갑자기? 혹시 동생분이 지훈 씨와 만나면서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원래 활발했는데 조용해지고 자꾸 피곤해했거든요. 언제부터요? 지훈 씨가 권해준 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였어요. 몸에 좋다고 하면서 계속 먹으라고 했는데. 민정과 현주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 비타민이 남아있나요? 네, 동생 방에서 찾은 게 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뒀는데. 미경 씨는 조그만 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프리미엄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박선희 씨도 똑같은 비타민을 드셨나요? 네, 지훈 씨가 건강을 위해서라며 꼭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자꾸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만난 김나리 씨의 어머니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리가 그 비타민 먹고 자꾸 어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이라는 사람은 임신 준비를 위한 거라면서 계속 먹으라고 했다더라고요. 임신 준비요? 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한다면서 미리 몸을 준비하라고 했대요.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예슬 씨도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민정과 현주는 3개의 비타민 샘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현주의 지인이 운영하는 성분 분석 업체에 의뢰했어요. 빨리 분석해 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3일을 기다렸는데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타민에서 수은과 납이 검출됐어요. 특히 수은 함량이 정상 기준치의 50배를 넘어요. 분석 담당자의 설명에 민정과 현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경계 손상, 어지럼증, 판단력 저하 등이 생기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그럼 이걸로 사람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임신부라면 더욱 위험하죠. 본인도 위험하고 태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민정은 즉시 예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슬 씨,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선생님,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훈 오빠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예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슬 씨, 지금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있죠?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아기에게 위험해요. 선생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지훈 오빠가 주신 비타민은 산부인과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분석 결과를 보세요. 민정은 문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지만 예슬 씨는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 질투 때문에 이상한 서류까지 만드시는 건가요?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주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정황상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담당 형사는 정태수였습니다. 그는 민정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민정은 비타민 성분 분석 결과와 조사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체포영장을 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 말이에요. 정태수는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찰을 늘리겠어요. 며칠 후 서준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해요. 민정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주부터요. 그런데 지훈 아저씨가 임신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준아, 엄마가 뭔가 먹고 있는 거 있어? 네, 비타민이요. 지훈 아저씨가 아기 건강에 좋다고 주셨어요. 민정은 즉시 정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예슬 씨가 위험해요. 이미 독성 물질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슬 씨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는 거예요. 민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예슬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예슬 씨, 괜찮아요? 예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고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이나 비타민 있어요? 지훈 오빠가 준 비타민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와야 해요.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예슬아, 괜찮아. 걱정돼서 달려왔어. 지훈은 예슬 씨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지만 민정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세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예슬 씨가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성분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이 이전 연인들에게도 똑같은 걸 먹였죠. 민정은 가방에서 분석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수은과 납이 기준치의 50배나 들어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실 각오는 하세요. 지훈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슬 씨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오빠, 정말 괜찮은 거죠? 당연하지. 예슬아, 나를 믿어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미리 신고했던 거예요. 박지훈 씨 맞으시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건가요? 일단 함께 가주시겠어요? 경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예슬아, 곧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예슬 씨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확신에 찬 모습과 분석 결과서를 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훈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성민이었고 지난 7년간 총 5명의 여성을 독성 물질로 서서히 중독시켜 죽인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지훈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슬 씨는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다행히 독성 물질 복용 기간이 짧아서 아기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6개월 후 예슬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준이는 민정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커서 경찰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그래, 서준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란다. 민정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의 안전까지 지켜야 하는 보호자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정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의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녀가 내 일이 아니야라고 외면했다면, 혹은 증거가 없으니까라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민정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너무 외롭다고 해서 성급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젊은 세대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계시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